안녕하십니까. 선거톡톡 공진성입니다. 정치자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모르게 부정적 느낌이 드시나요? 정치자금 불법 수수, 불법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말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서 그런지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뭔가 나쁜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 불법 수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자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용의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기회비용을 빼더라도 평소에 사람도 만나야죠, 사무실도 운영해야죠, 비서도 고용해야죠. 또 선거에 나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돕겠다는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신세를 지는 편이 나을까요? 몇 사람에게 그냥 크게 신세를 지는 편이 나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지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몇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편이 나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은 부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수에게 조금씩 후원을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만약 소수의 사람에게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게 된다면 소수의 후원에 금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소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소수의 부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수가 소액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의존을 다양화함으로써 개별 후원자들에 대한 정치인의 의존 정도를 낮추는 것이죠. 내가 몇만 원 후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겠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주는 사람에게는 소액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후원하면 받는 사람에게는 큰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흑심 가득한 돈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특수한 사익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공익에 부합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는 자주 할 수 없죠.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그런 만큼 가장 쉬운 참여이지만 일상적인 참여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에 가입하려면 아무래도 정치 성향도 뚜렷해야 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 후원입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지지나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더 나아가 정치 자체를 금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니까 공익에도 부합하죠.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일석삼조인 셈인가요? 여기에서 잠시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정치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치 자금은 정당과 정치인의 활동에 드는 돈을 뜻합니다. 이 정치 자금은 대개 당원들이 내는 당비, 후원자들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그리고 정당에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기탁금,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과 정당의 부대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기탁금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가리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 후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기탁금과 후원금은 모두 정치 후원금입니다. 다만 선관위에 돈을 맡기고 정당을 간접 후원하느냐, 구체적인 정치인을 직접 후원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이 후원금으로 우리 정치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여러분,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치 후원금의 종류와 누가 낼 수 있는지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얼마나 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그리고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1억 원 이상도 기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천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어 소액 다수라는 취지를 살리고 어떤 흑심을 가지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고액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뉴스에서 가끔씩 보도되는 일명 쪼개기 후원의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개인이 제한된 기부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하고자 할 목적으로 다른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거나 법인 단체가 개인에게 나누어주고 후원인 개인 명의로 마치 합법적인 후원금인 것처럼 위장해 후원금을 쪼개 기부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후원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개인으로 명시된 것을 보셨나요? 기업이나 단체가 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런 꼼수를 부리다가 걸리면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계좌 이체 등의 방법부터 직접 방문해 기부하는 방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들 한 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도 가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정치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흑심 가득한 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저 돈 만드는 일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치에 돈이 안 들 수도 없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돈을 멀리하라고만 하면 결국 정치인은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검은 돈의 유혹에서 정치를 구할 방법은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국민이 십시일반 이 일에 동참할 때 정치는 사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 톡톡, 오늘은 정치 후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